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 공지사항의 FDA CRL 통보 관련해서 주요 질의응답 두 번째, 자 8가지 내용들 한번 또 팩트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2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이제 5가지 부분들 앞서 영상에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또 8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면 2차 CRL 수령에 따라서 리보세닉 함내리주맙의 개발 전략에 변화가 혹시 있나요? 이미 중국에서는 리보세닉 함내리주맙 병용으로 100가지 이상의 지금 임상이 항서제약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적응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어떤 임상 데이터 결과를 보여준 게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그 임상 3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임상을 인정해서 FDA도 2019년도에 3상을 바로 이제 하라고 이제 권유할 만큼 데이터가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간암 신약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면 그 결과로 이제 글로벌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하고 그 첫 번째 이제 적응증이 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중대한 어떤 전략 수정보다는 좀 더 이제 FDA가 이제 CRL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뭐 요구 조건을 빠르게 이제 처리해서 최종 FDA 승인을 얻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하겠죠. 여기서 뭐 전략을 바꾼다기보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이제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간암 신약은 리보세라믹 함내주마 병용인데 리보세라믹 단독 요법으로는 효과가 없는가? 그러니까 리보세라믹 단독을 하는 거하고 병용하고의 가장 그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물질 특허 관련되는 부분이 단독으로는 지금 이제 경제성을 가지기에는 조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병용을 했을 때 이 간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2034년도에 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제 단독 임상으로는 결국 이제 약을 만들어도 이 특허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출시 이후에 5년, 10년 동안에 이제 피크 매출을 대부분 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병용을 했을 때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성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용 여부로 이제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양사가 병용을 했을 때 경제성을 갖추면서 실질적인 시장성이 있는 제품 전략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병용 관련되는 부분을 기존의 위안보다 더 이제 앞서서 그간에 진행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국내와 유럽에서의 어떤 허가 신청. 그러니까 FDA 과정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런 전략을 했는데, CRL을 작년, 그 다음에 이번에 2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럽 EMA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은 9월 달에 이제 FDA 결과 상관없이 일단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EMA 신청 서류 준비는 일단 완료를 해놓은 상태고, 기타 이제 국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FDA 승인 이후에는 FDA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이런 규제 기간이 없는 부분들은 뭐 바로 이제 되고요. 나름 이제 국가별로 이제 규제 기간이 있었을 때도 FDA 약물 같은 경우에 좀 빠르게 뭐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FDA 승인을 획득하는데 이제 집중하고 있다. 근데 유럽 EMA 관련되는 부분들은 하반기에 이제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유럽 간암 신약 시 FDA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이 있는가? 통상 이제 FDA에서 뭔가 좀 시혜를 받는다든지 좀 거절을 당했다 하면 EMA 쪽에서 신청해서 허가를 역으로 되어서 다시 FDA 허가 받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FDA에서 안 됐다고 해서 유럽에서 뭐 EMA에서 허가가 연속적으로 안 된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독자적인 기간이고 독자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정도가 다 이제 차이가 있고, 어떤 쪽에서는 이제 FDA보다 EMA가 더 이제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FDA가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허들 자체가 높습니다만, 그래서 FDA와 EMA 관련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 관련되는 부분들은 FDA하고 별도로 허가 기대감이 또 있고요. 에즈모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뭐 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5번에 에즈모 2월 달에 이제 치료 가이드 등재 관련되는 부분에서 허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예,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를 했단 말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않는다도 오프라벨 처방까지 이제, 사용을 권고할 만큼 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 허가에는 이제 뭐 간접적입니다만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의미 있는 부분의 결과를 2월 달에 한번 이제 보여줬죠. 여섯 번째는 이 4월 달에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옵티브하고 여보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FDA 허가 관련 일정이 있죠.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3월 초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다면 미국 시장 진출이 늦어질 경우에 대응은 어떠냐? 사실 지금 뭐 한 달 차이에 이제 그 결과가 나기 때문에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고 기존에 약물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적응증만 달리해서 간암에 신청하기 때문에 허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도에 안 되었고 이번에도 만약에 3월달에 지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옵티브 여보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 추가적으로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4월달에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가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뒤에 이제 NCCN 등재라든지 뭐 PBM 등재, 그리고 실제 리얼로드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를 나중에 허가 이후에는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가 좀 더 이제 앞선다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뭐 그 한용의 CTO가 그 최근에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이제 OS 값 부분이라든 대조군하고 차이점을 분명히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임상에서 이제 데이터가 좋았다 하는 부분하고 실제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부분하고도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시판 이후에 실제 섰을 때 이제 뭐 로슈 같은 경우도 출혈 문제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임상에서 데이터와 사용했을 때의 부분들은 또 써봐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의 추이를 보면서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맙도 향후에 이제 승인 받았을 때 전략을 뭐 세워야 되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가 뭐 좀 더 앞설 수 있는 뭐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여보의 옵티보 관련해서 병용에서 OS 값이 유사한데 시장 점유율 자신한 이유는 요 부분도 이제 한용의 CTO가 이야기를 했죠. OS 값을 대조군하고 비교해 보면 소라펜이 비교하고 렘마틴이 비교했을 때 대조군 차이가 리보세린 캄넬리주맙이 더 뛰어나고 OS 값 관련되는 절대값은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만 대조군하고의 어떤 OS 값 차이 자체가 많이 나고 기타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보세린 캄넬리주맙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여 대상 자체가 전 연령에서도 일관되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을 한용의 CTO가 이제 그 동영상에서 살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쟁력이 여전히 있다. 임상 데이터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에 이제 주총이 있잖아요. 이번 주총에는 이제 메리츠에서 하는 이제 열린 그 주총에서 IR 하듯이 HLB도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이제 시도했고 올해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주총에서 주주들과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소통을 할 것인가. 작년도 3월달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가도 12만 7천 원까지 올라갔고 5월달인데 뭐 그 전에 이미 시가총액 16조까지 가면서 굉장히 이제 뭐 즐거운 분위기 속에 했는데 그 이번에 이제 주총은 결과를 먼저 보고 지금 이제 또 수습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모든 회사 임직원들이 부풀어 있었다. 근데 뭐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충격 크지만 주주 여러분들의 실망이 클 것이다. 제 손속에 생각한다. 저희가 이번 달 주총에서 주주들과 실제 만나면서 작년보다는 사실은 올해는 1월 달부터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제 뭐 그 차분한 어떤 가운데에서 팩트 중심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진행을 해줬는데요.
주총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갈 겁니다. 주주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회사의 어떤 커미트먼트는 뭐 변함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결국 시간의 문제이다. 근데 될 수 있으면 너무 늦은 시간에 이제 되면 안 되죠. 경쟁사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브리스톨 마이스케어나 그 다음에 뭐 베이진사 같은 경우도 간암 1차 치료제, 그 다음에 머크사도 진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약이라고 하는 게 좋은 시점에 빨리 나와서 선점해서 피크 매출까지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 이제 경과되는 것은 나중에 시장성에도 분명히 영향을 뭐 주는 부분이니까, 예, 최대한 빨리 지금 전략적 선택을 해서 빠르게 결과를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열린 마음에서 막연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어떤 이제 타임라인과, 예, 뭐 그간의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두 번의 CRA를 맞았으니까 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이제 주주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궁금한 부분들인가 그 부분들이 제대로 좀 전달이 되어져야 뭐 신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나 이후 행보에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해를 구했다. 이번에도 주주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사 입장을 말씀드려 지금까지 해왔듯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작년 이제 주총에서는 주가가 이제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순탄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어떤 이제 주총의 분위기가 되고 할지를 굉장히 좀 관심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살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기타 이제 차트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무료 텔레그램 방이 또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 되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